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2020년 6월)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만연해진 만큼 2022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혹은 또 시중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자, 그럼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에는 이제 연방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준금리의 기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목표가 이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자를 낮춰줘서 돈을 돌아가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경기가 나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혹은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가지고 경기를 좀 진정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만드는 A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공장이 지금 1년 동안 영업을 해가지고 남은 게 이제 8% 한 수익률이 나온다고 봐요. 근데 경기가 나빠져서 지금 8%였던 수익률이 5%로 떨어졌는데, 이 공장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출이 5%였다면 사실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이 더 이상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더 투자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면 경제가 더욱 침체가 될 겁니다. 당장 중앙은행이 이 기업들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5%의 금리에서는 이건 영업활동을 하나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3%로 낮춰주면 2%만큼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계속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경제는 이제 그 시간을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될 건 정리되고 다시 한번 호황이 되는데, 중앙은행의 목표는 오를 때나 떨어질 때는 너무 급격하게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완만하게 만드는 게 통화정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1년, 22년까지는 일단 무조건 제로금리를 하고 그 이후에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았고, 그때까지 만약에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금리를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로인데 어떻게 더 낮추나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예요. 사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굉장히 상식에 반하는 거죠. 내가 예금을 했는데 은행한테 이자를 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마이너스 금리는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제법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일본이 있고요. 2016년 1월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고, 지금 유럽은 일본의 마이너스는 0.1%인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유럽 사람들은 예금을 하면 이자를 은행에 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한 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니까 저희 은행에 예금하시면 금리를 마이너스로 저희가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 그냥 옮기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은행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사실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는 아닌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막 1,몇백만 원 이하의 예금에는 금리를 마이너스라고 하면 조금 이게 너무 이제 상식에 반하니까 보관료 같은 이제 수수료를 한 2만 얼마씩 받아요.
그거는 걱정 마세요. 뭐 개미들 통장까지 뭐 마이너스 금리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빼갈 일은 없고, 현실적으로 우리 통장에 마이너스 금리가 찍히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덴마크는 유럽에 있지만 유럽에서 많이 쓰는 유로화를 쓰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로화가 먼저 마이너스로 금리를 가니까, 지금 독일도 덴마크랑 붙어 있잖아요. 그럼 독일 사람들은 아니 지금 유로화로 예금을 하면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라도 금리가 제로인데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 거 아니야. 모든 유럽인들이 예금을 가지고, 유로화 예금을 가지고 다 덴마크로 와가지고 덴마크 예금에 넣으면, 물론 사실 자국에 돈이 들어오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덴마크 기준에서는 유로화에 비해서 환율이 낮아지는 거죠. 화폐 가치가 강해지는 거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환율이 지금 1,200원인데 1,1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로화가 내려간 만큼 이제 덴마크도 낮추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되는 데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가 현재 이제 금리에 있어서는 가장 화두가 되는 건데, 연준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는 현재 옵션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로 금리만큼은 적어도 2022년까지는 무조건 보장을 해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 최대한 경기를 한번 살려보자는 쪽으로 연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금리가 높을 때가 사실 아껴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하면 그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때가 참 어떻게 보면 돈 모으기 참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예금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보관하는 거지, 이제 불리는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투자를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이런 흐름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